오늘 비트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장 전체에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소통방과 네이버 카페에는 오늘 하루 오름숏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렸죠. 지금 리플은 개별적인 움직임보다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즉 개별적인 악재는 없다는 말이에요. 아마 비트가 하락하는 흐름을 어느 정도 끝내거나 횡보하거나 반등하는 흐름을 보일 때 리플도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 내용 정리해서 소통방과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조금 뜬금없는 주제이긴 하지만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탄소 배출권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시나요? 단순히 환경 이슈가 아니라 이제는 각국 정부가 규제를 통해 기업들에게 의무적으로 참여를 요구하고 있죠. 이 시장이 10년도 안 돼서 16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과정에서 XRP가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탄소 시장과 XRP가 연결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이 왜 이렇게 빨리 커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정부 규제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배출권 거래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미국이나 아시아 주요국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도적으로 배출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지금 탄소 배출권 시장은 현재 약 9,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시장 조사기관 프리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2034년에는 이 시장이 16조 달러까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불과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약 17배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 38%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속도는 금융, 에너지, 기술 산업을 통틀어 봐도 흔치 않은 수치예요. 왜 이렇게 성장할 걸로 보냐면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정부 규제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배출권 거래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미국이나 아시아 주요국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도적으로 배출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기업 내부 요인도 있습니다. ESG 경영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친환경 기업에만 돈을 넣으려고 하고, 소비자들도 환경에 무심한 기업을 외면하는 추세죠. 그러니 기업은 자체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부족한 부분은 배출권을 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변화도 큽니다. 지금까지는 나라별 시스템에 묶여서 거래가 비효율적이었는데,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화가 도입되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배출권을 디지털 토큰으로 바꾸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고, 기업 간에도 바로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면 거래 속도도 빨라지고 비용도 훨씬 줄어들겠죠. 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시장의 거래량을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늘려줄 수 있는 핵심 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탄소 배출권은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필수 자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필수 자산이 국제적으로 사고 팔려야 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유동성을 연결하는 새로운 인프라 수요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탄소 배출권 시장이 이렇게 커지면 당연히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배출권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옮길 수 있는 인프라겠죠. 기존 은행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마다 절차가 다르고 수수료도 높고 처리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대규모 거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탄소 배출권처럼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자산에는 이런 시스템이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XRP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XRP는 다들 잘 알다시피 거래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거의 없죠. 큰 금액을 여러 번 오가야 하는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게다가 XRP 레저는 이미 탄소 중립을 유지하고 있어서 환경을 고려한 네트워크라는 점도 강조할 수 있어요. 탄소 배출권 자체가 환경 규제에서 나온 자산이다 보니 이걸 다루는 네트워크도 환경 친화적인 성격을 갖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 점에서 XRP는 기술적 조건과 시장 요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자산으로 평가받는 거고요. 보통 암호화폐의 가치는 시가총액이나 가격 같은 지표로만 얘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탄소 시장처럼 실제 거래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구조에서는 이런 기준만으로는 XRP의 역할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네트워크를 통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자금이 오고 가느냐예요. 하루에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이 네트워크를 거쳐간다면 그만큼 XRP의 쓰임새와 필요성은 훨씬 커지게 되겠죠. 거래량이 많아지고 규모가 커질수록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더 주목받고, 자연스럽게 XRP는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결제 인프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도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도로를 지을 때 들어간 건설비가 그 도로의 가치를 말해주진 않죠. 진짜 가치는 얼마나 많은 차량과 화물이 지나가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으면 주변 상권이 커지고 물류가 활발해지면 경제적 파급 효과도 커집니다. XRP도 같은 원리예요. 발행량이나 현재 시세보다는 실제 금융시장에서 얼마나 자주 어떤 규모로 사용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탄소 배출권 거래처럼 앞으로 거래량이 빠르게 늘어날 분야에서 XRP가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가치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핵심은 네트워크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자금의 크기라는 말입니다. 탄소 시장 규모가 앞으로 16조 달러까지 커진다고 했죠. 만약 이 거래 중 일부만 XRP를 통해 처리된다고 해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자금이 네트워크를 오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가격 구조인데 XRP 가격이 지금처럼 낮게 유지된다면 큰 거래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낮으면 거래 단위가 너무 잘게 쪼개지고 그만큼 변동성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야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고 결제 자산으로도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외 분석가들은 수백 달러에서 1000달러까지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핵심은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기능하려면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은 올라가야 한다는 구조적인 필요성이에요. 즉 탄소 배출권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우선 경쟁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다른 블록체인들도 탄소 배출권을 토큰화하는 데 쓰일 수 있고 전통 금융기관들도 자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만 독점적으로 시장을 차지하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규제 문제도 큽니다. 어떤 나라는 블록체인 기반 거래를 빨리 받아들이지만 또 다른 나라는 기존 제도를 고수하면서 도입을 늦출 수 있습니다. 즉 규제 방향이 나라별로 다르다는 게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리플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가 중요합니다.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 파트너십을 맺고 기업들이 XRP를 쓰게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이 부분에서 리플이 얼마나 빠른 실행력을 보여주냐가 결과를 좌우할 겁니다.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XRP가 탄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지만 경쟁과 규제, 실행 속도라는 과제를 풀어야만 실제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리플이 어떤 파트너십을 만들고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지가 핵심이 될 거예요. 탄소 시장은 이제 막 열리고 있는 시장이고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는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XRP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지만 분명한 건 기회가 계속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현재 시장 가격이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저점 대비 상승했던 것보다 하락이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비트코인 흐름을 따라가면서 단기적인 움직임이 하방을 바라보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 생각해요. 추가적으로 중요한 이슈라든지 차트가 급격히 움직여서 위협적인 무빙이 나올 경우에는 제가 내용들 정리해서 소통방과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방법은 아래 댓글에 링크 올려두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당장 결론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몇 년에 걸쳐 차근차근 진행될 흐름이고 우리는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